네, 건강한 사람은 매일매일이 축제다라는 튀르키예 속담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즐거운 삶을 위한 건강 지킴이, 오늘부터 건강 365가 함께합니다. 그 첫 시간으로 오늘은 전 세계적으로 매우 흔한 만성 질환이자 국내 인구 1,000만 명에 육박한다는 당뇨병에 대한 모든 것을 알아보려고 합니다. 김병준 가천대 길병원 내분비내과 교수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먼저 준비된 영상부터 잠시 보시고 대담 시작하겠습니다. 우리나라 30세 이상 성인 10명 중 6명이 당뇨병, 고혈압 환자이거나 전 단계라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그럼에도 20에서 40대 인지율은 절반도 되지 않아 치료, 관리 시기가 늦어지고 있는데요. 질병관리청이 9월 한 달 동안 전국 지자체와 합동으로 자기 혈관 숫자 알기 레드서클 캠페인을 실시합니다. 각 지자체에 지정된 대학이나 보건소, 공원 등을 찾으면 혈압 측정과 간이 혈액 검사, 건강 상담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젊다고 자신하지 말고 레드서클 캠페인을 통해 미리미리 혈압, 혈당 관리 시작해보시는 건 어떨까요? 네, 교수님 영상에서 보셨듯이 이 당뇨병과 고혈압의 심각성 때문에 정부가 이 국민의 혈압과 또 혈당 관리에 직접 나서겠다라는 계획입니다. 자, 이 당뇨병 왜 이렇게 많아지고 있는 걸까요? 우선은 당뇨병 환자가 얼마나 되는지를 먼저 알아보는 게 제일 중요할 것 같습니다. 대한당뇨병학회에서 매년 우리가 얼마나 되는지 동향을 보고하거든요. 거기 보면은 30세 이상의 성인 중에서 16.7%, 520만 명이 당뇨병이라 그러니까 굉장히 많죠. 특히 65세 이상에서는 30% 이상이 당뇨병이라고 합니다. 이런 것들은 지금 매년 증가하고 있고요. 더욱이 더 중요한 거는 당뇨병 전 단계라고 부르는 경우는 것은 전 국민 970만 명이니까 합하면은 1,500만 명 정도가 되는 사람이 당뇨병 또는 당뇨병 전 단계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많아지는 이유 중에 가장 큰 두 가지는 비만 환자가 늘고 있는 거랑 고령 인구가 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한강의 기적이라고 부르듯이 굉장히 경제 발전이 빨라지면서 먹는 게 좋아지고 네. 운동은 줄고 그러다 보니 비만 인구가 굉장히 많이 는 게 문제고요. 또 어디 유래를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고령 인구가 빨리 늘어서 고령화 사회에 진입이 되면서 이렇게 계속 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먹어서 걸리는 질병이 더 많다라는 얘기가 나오는 것 같은데요. 당뇨는 이 소변에 당분이 많다라는 뜻이잖아요. 그렇다면 단 음식을 많이 먹으면 당뇨병에 더 잘 걸리는 걸까요? 그 얘기는 반 정도는 맞고 반 정도는 틀리다고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우선 당뇨병이라는 거는 몸 안에 혈당 안에 우리 혈액 안에 당분이 올라가는 병이거든요. 네. 대개는 인슐린이라는 것이 혈당을 조절하는데 그게 제 기능을 못해서 혈당이 오르는 건데 예전 같은 경우에는 피 안에서 혈당을 재지 못하다 보니까 소변으로 당분이 흘러나오는 걸 봐서 당뇨병이라고 얘기가 붙었거든요. 네. 최근 얘기로 했으면 혈당병이 됐겠죠. 그래서 그런 얘기를 가졌었는데 제일 중요한 거는 음식을 한두 번 단 걸 먹는다고 그렇게 문제가 되진 않습니다. 아, 확 오르는 건 아니군요. 그렇죠. 젊은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많이 먹어도 운동을 그만큼 하기 때문에 체중 변화가 없고 혈당 변화가 없는데 나이가 들면 전혀 달라집니다. 나이가 들어서 이렇게 많이 드시고 회식 또는 야식 이러다 보니까 비만해지니까 당뇨병이 생길 수 있어서 이렇게 달게 먹는 것, 비만해지는 게 아마 당뇨병의 전주곡이 아닐지 모르겠습니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고칼로리 음식을 자주 먹고 또 뭐 살이 찌거나 운동량이 먹는 거에 비해서 너무 적다면 자연스럽게 이 혈당 수치가 올라갈 수밖에 없는 것 같은데요. 혈당 수치가 높아지게 되면 우리 몸에서는 어떤 문제들이 일어나게 되는 걸까요? 혈당이 높아지게 되면은 혈관이 망가지게 됩니다. 네. 특히 우리가 혈당 스파이크라 해서 식후에 혈당이 많이 올라가거나 또는 올라간 혈당이 오랫동안 유지가 되면은 혈관이 망가지게 됩니다. 이런 혈관이 망가지는 가장 중요한 원인은 혈당이 올라가서 산화 스트레스가 늘고 네. 또는 혈관의 내막이라 해서 안쪽 구조들이 점점 망가지고 염증이 생기고 막히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거를 돌아가는 혈관들이
생기는데 그 혈관들은 약해서 더 쉽게 터짐으로 해서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또한은 이렇게 장기간 고혈당이 되면은 당화산물이라는 게 자꾸 혈관에 늘어붙어서 더 네. 문제를 일으키게 됩니다. 그렇군요. 뭐 단순히 음식을 과다 섭취하거나 뭐 운동만으로는 누구나 당뇨병이 생기는 것 같진 않은데 당뇨병을 유발하는 다양한 원인들이 또 있을 것 같은데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당뇨병의 가장 중요한 원인은 결국 생활 습관입니다. 생활 습관이 대개는 환자의 환경이라든 음식, 음주, 흡연 이 모든 게 다 들어가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코호트 연구라는 걸 가지고 있거든요. 코호트 연구요. 네, 거기서 이제 정상인 사람이 당뇨병이 됐을 때 무엇 때문에 당뇨병이 됐는지를 알아보니까 여러 가지 환경 요인, 나이라든지 또는 도시에 거주하는 것, 그다음에 고혈압, 가족력, 비만도, 음주력 이런 것들이 당뇨병을 만드는 원인이 돼 있습니다. 결국은 운동 부족, 흡연, 과식으로는 비만이 되는 게 당뇨병이 되기 때문에 건강하지 못한 습관 자체가 당뇨병을 불러서 우리가 당뇨병을 부르는 말 중에 생활습관병 이렇게 부르는 이유가 거기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단순히 먹는 것만 문제는 아니었네요. 그렇죠. 자, 이 당뇨병에 대한 자료를 좀 살펴보다 보면요. 이 전조 증상에 대한 얘기가 좀 많이 나오는데요. 이 전조 증상을 미리 알아서 조심하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건 좀 오해라고 하더라고요. 어떤 겁니까? 참 불행히도 네. 몇 가지 소리 없는 살인자 이렇게 부르는 것들이 있거든요. 있죠, 있죠. 예, 지금 당뇨병도 전조 증상이라는 게 거의 없습니다. 당뇨병 전 단계, 정상, 당뇨병이 됐을 때마다 조금 내가 불편하면은 빨리 병원을 갔을 텐데 당뇨병이 발병되고 어느 정도 시간이 될 때까지 전혀 증상이 없습니다. 우리가 당뇨병이 심하게 되면은 다음이라든지 다뇨라든지 또는 체중 감소 이런 걸 알고 있는데 대개는 우리가 한두 번 소변을 많이 본다 그래서 이상하다? 또는 물을 좀 마신다 그래서 나 이상하다? 이렇게 생각을 안 하시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어느 정도 심해서 너무 혈당이 많이 올라가서 화장실을 밤새 다니거나 또는 아무리 먹어도 체중이 빠지거나 그러면 이상하다고 생각하시거든요. 그래서 이런 일들이 있기 전에 당뇨병을 미리 아는 게 좋은데 대개는 체중이 많이 나가거나 가족 중에 당뇨병 환자가 있거나 예전에가 당뇨병 전 단계라고 얘기를 들었거나 여성분 같은 임신성 당뇨병이 있거나 그런 경우는 미리미리 당뇨병이 생기는지를 알아보셨으면 좋겠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2년에 한 번 정도 건강검진을 하게 되거든요. 네. 회사에서도 매년 건강검진을 하고 그 안에는 혈당이 꼭 들어가요. 공복혈당이. 그러다 보니까 고기 이상이 있으면은 놓치지 마시고 꼭 내가 당뇨병이 걸릴 위험이 있는지를 생각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미리 이 식습관을 좀 운동과 함께 병행하면 좋을 것 같은데 요즘 소아 비만의 비중도 엄청나게 늘고 있는데요. 예. 이와 함께 소아 당뇨병이라고 하죠. 예. 제1 당뇨병이라고 불리더라고요. 예. 이 제1형 당뇨병, 제2형 당뇨병 이렇게 나뉘는데 이 나뉘는 이유는 뭔지 어떤 차이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환자분들이 물어와서 내가 당뇨병이 무슨 형인가요? 물어보시는 분이 많아요. 네. 그런데 1형 당뇨병은 예전에 소아형 당뇨병이라고 불렀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인슐린이 나오는 세포가 망가져서 인슐린이 전혀 나오지 않아요. 이런 경우는 되게 어릴 때 발병되고 대개는 35세 이전에 발병되는 것이 많습니다. 반대로 2형 당뇨병은 나이가 들어서 비만이 되면서 인슐린이 어느 정도 나오더라도 제 기능을 못하면서 생기는 당뇨병이기 때문에 성인형 당뇨병이라도 예전에 불렀던 그런 차이가 있다고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주로 성인이 겪는 당뇨병은 제2형 이형 당뇨병. 당뇨병일 경우가 높겠네요. 예, 맞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종류에 따라 치료법도 좀 달라질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보시면 아까 1형 당뇨병은 결국은 인슐린 나오는 세포가 다 망가져서 인슐린이 나오지 않으니까 대신할 수 있는 방법이 인슐린을 주는 방법밖에 없겠죠. 그래서 5살짜리가 걸리던 국민학생이 걸리던 모두 인슐린 주사를 맞아야 됩니다. 대신 2형 당뇨병은 인슐린이 나오긴 나오는데 제기능을 못하다 보니까 약제 중에서 인슐린 분비능을 좀 올려주거나 인슐린이 잘 작동하거나 만들거나 이런 것들은 치료가 가능하니까 약제 치료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2형 당뇨병도 이제 오래 지나게 되면은 결국 인슐린을 쓸 수밖에 없는 시기가 오시는 분도 있어서 네. 이런 차이가 있습니다.
사실 뭐 노인들이나 이제 나이가 드신 분들 중에 이것만큼은 걸리고 싶지 않다라는 질병이 치매라고 들었거든요. 맞습니다. 그런데 당뇨와 치매가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다라고 들었거든요. 이 당뇨병을 앓는 환자가 치매로 이어지는 것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예. 우리가 제3의 당뇨병이라 그래서 치매를 얘기합니다. 네. 그 이유는 인슐린이 문제가 돼서 당뇨병이 생기기도 하지만은 우리 머릿속 안에서 인슐린이 부족해지면은 뇌세포가 망가져서 치매도 잘 생기거든요. 또 치매의 원인이라고 알려져 있는 아밀로이드라는 물질이 있는데 그게 또 췌장에 침착을 하면은 당뇨병을 만들기도 해요. 그래서 둘 사이에 연관이 많다고 생각이 들고요. 당뇨병 환자가 너무 고혈당에 노출이 돼서 혈당 조절이 안 되는 경우에 치매도 잘 생기고 반대로 당뇨병을 치료하다 보면은 너무 잦은 저혈당이 생기는 경우에는 반대로 이런 경우도 치매가 많이 생기기 때문에 당뇨병 환자하고 치매는 굉장히 연관이 많습니다. 다 연결이 되는 거군요. 예. 그런데 교수님이 사실 당뇨병은 그 질병 자체보다 이 합병증이 더 무섭다라는 말을 하곤 합니다. 뭐 심각한 경우 실명하는 분들도 봤고요. 발이나 발가락을 절단해야 되는 경우도 봤는데 어떻습니까? 네. 당뇨병이 증상이 심해서 혈당이 조금만 올라가면 내가 아프다 그러면은 환자분들이 굉장히 잘 조절을 하실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혈당이 올라가는 걸 내쳐두거나 지속적으로 고혈당 스파이크가 계속 있거나 그러면 결국 합병증에 가게 됩니다. 근데 당뇨병의 합병증은 혈관이라는 걸 통해서 합병증이 생기기 때문에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모두 합병증이 생깁니다. 크게 당뇨병의 합병증을 나누면은 작은 혈관, 미세혈관에서 생기는 합병증하고 큰 혈관, 대혈관에서 생기는 합병증을 얘기하는데 미세혈관 합병증은 눈의 망막에 보면 작은 혈관들이 있거든요. 네. 그런 혈관들이 망가지거나 터져서 나중에 실명이 되는 망막증 또는 콩팥에도 혈관 덩어리거든요. 거기 혈관들이 망가져서 결국은 투석을 받고 신장 이식을 받아야 되는 그런 신증. 반대로 아까 발가락을 잘랐다고 얘기하신 네. 것처럼 신경이 망가져서 느끼질 못해요. 그러다 보니까 상처가 난 걸 내쳐놔둬서 염증이 생겨서 발가락을 자르게 되는 신경병증. 반대로 큰 혈관 합병증은 우리가 잘 아는 뇌졸중처럼 뇌혈관이 막히거나 터져서 또는 심장으로 가는 혈관이 막히거나 터져서 또는 다리로 가는 경우 다리로 간 혈관이 막혀서 다리에 괴사가 돼서 그것도 다리를 자르는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들으면 들을수록 당뇨병 참 무서운 질병인 것 같은데 일반적으로 이제 부모님이 당뇨병이 있다면 자녀들에게 주의를 당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 당뇨병은 유전이 확실할까요? 이런 유전 인자가 있는 걸까요, 교수님? 유전과 이제 가족력을 좀 아셔야 되는데 유전은 우리 몸 안에 DNA라는 게 문제가 돼서 이렇게 세대간을 넘어가는 걸 유전병이라 그러는데 당뇨병은 한 가지 유전자에 문제가 생겨서 생기는 당뇨병도 소수지만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가 아니라 여러 가지 팩터들이 되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확실하게 어떤 유전인자가 되는지는 모르겠는데 유전적인 것도 있습니다. 근데 그보다 더 큰 거는 가족력이라 그래서 네. 가족들은 식생활 습관, 운동 습관, 환경들을 공유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어머니가 비만하면은 아버지가 비만하면은 애들도 비만해지는 이런 모습들을 많이 보이거든요. 그래서 부모 중에 한 명이 당뇨병이면은 15% 20%가 당뇨병이 되고 부모 두 분 다 당뇨병이면은 30%까지 당뇨병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때문에 혹시 부모님이 당뇨병이 생기셨다면은 내 애들이 비만해지지 않도록 노력해 주는 것. 나만 조절할 게 아니라 그렇게 되면은 그 아이들은 나중에 커서 당뇨병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걸 조절해 주는 것도 당뇨병이 생긴 부모님이 해야 될 노력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비슷한 음식을 먹는 것이 또 문제가 되는 거겠군요. 그렇죠. 야식 좋아하는 집은 항상 저녁 때 치킨, 맞아요. 맥주 먹게 되니까 그게 문제가 되겠죠, 나중에는. 네, 알겠습니다. 자, 그렇다면요. 지금부터는 이 당뇨병 관리와 예방을 위한 솔루션을 진행해 보겠습니다.
먼저 당뇨병 예방은 체력 단련에 좋은 동작들을 화면으로 준비를 해봤는데요. 영상으로 만나보겠습니다. 건강한 식사와 더불어 운동의 역할은 정말 중요한데요. 규칙적인 운동은 혈당을 낮춰주고 약물의 사용을 줄일 수 있습니다. 또한 합병증을 예방하고 스트레스 감소에도 도움이 됩니다. 올바른 운동을 위해서 혈당이 가장 높아지는 시기인 식후 1시간 전후에 유산소와 가벼운 근력 운동을 하는 것이 좋은데요. 약간 숨이 차면서 옆 사람과 대화할 수 있을 정도의 수준으로 주 3회 이상 30분 이상씩 꾸준히 해주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그리고 운동하기 전 먼저 혈당을 체크해야 하는데요. 혈당이 100mg/dL 이하라면 먼저 간식을 먹고 운동을 해야 하며 혈당이 매우 높다면 운동을 삼가하고 의료진과 먼저 상담해야 합니다. 일상생활 속에서도 틈틈이 운동할 수 있는데요. 엘리베이터 대신 계단을 이용하는 것이 좋고 TV를 볼 때 리모컨 대신 직접 움직여서 조절해주세요. 또한 가까운 거리는 걸어 다니는 것이 혈당 조절에 큰 도움이 됩니다. 네, 당뇨병 학회가 추천하는 다양한 동작들을 우리가 살펴봤는데요. 운동할 때 특히 이 부분은 주의해야 한다. 어떤 게 있을까요? 제일 중요한 건 이 운동 시에 나타나는 저혈당, 또 심하게 망막증이 있는 경우에는 심한 운동을 하는 경우에는 망막증이 나빠지는 것 또는 심장 이상이 있을 때는 운동하기 전에 꼭 체크해야 된다는 것들이 있고요. 당뇨병 환자분들한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식후에 10분에서 20분 정도를 투자해서 운동하는 거는 아마 당뇨병의 합병증을 예방하는데 가장 중요할 것 같고요. 단지 계단 오르기 또는 좀 빨리 걷기 또는 밴드 같은 걸 이용해서 운동하기 같은 경우는 굉장히 추천하는 운동이고 20분 정도만 하셔도 충분합니다. 그럼 바로 운동을 하는 게 중요하겠네요, 교수님. 대개는 바로 하시면은 배 아프시니까 네. 한 20분 정도 지나서 10분, 20분이면 굉장히 좋죠. 알겠습니다. 이렇게 또 당뇨병을 일컬어서 생활 습관병이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앞서 운동은 뭐 물론 평상시에 이런 생활 습관과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일 것 같은데요. 예. 당뇨병 예방을 위해서 실생활에서 바꿔야 하는 습관들 어떤 게 있을까요? 제일 처음에는 제 시간에 식사하기. 아, 네. 두 번째는 급하게 먹지 않기. 그리고 세 번째는 하루에 한 30분, 40분씩 해서 일주일에 3일 이상 운동하기. 요것만 갖추고 하시더라도 당뇨병에서 쉽게 조절이 되고 당뇨병을 예방할 수 있는 습관도 되니까 그런 부분을 잘 지키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표준 체중을 유지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알겠습니다. 음식만 중요한 게 아니었네요. 예. 자, 당뇨병 환자가 무엇보다 주의할 것, 그래도 뭐니 해도 음식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흔히 또는 자주 먹는 이런 음식 중에 혈당을 너무 많이 올리는 이런 혈당 스파이크를 올리는 음식들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결국은 칼로리가 문제가 되는 음식들이겠죠. 너무 탄수화물이 많거나 너무 칼로리가 없는 지방이 많거나 이런 음식이 문제가 되는데 최근에 재미있는 거는 연속 혈당 측정기라는 게 있습니다. 네. 우리가 팔에다 달면은 24시간에서 한 2주 정도를 재주는데 본인이 먹는 음식이 많지 않거든요. 그래서 본인이 먹는 음식을 보면서 혈당이 얼마나 오르는지 낮는지를 보시면은 이렇게 그냥 뜬구름 잡게 이런 음식이 좋아요, 이런 음식이 나빠요 보다는 나한테 어떤 음식이 맞아요를 알 수 있기 때문에 도움이 많이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저도 해봤는데요. 이게 음식 맛을 뚝 떨어뜨리더라고요. 이 혈당 스파이크가 쫙 올라가면. 그게 원하는 겁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요. 이 당뇨병 예방관리 5대 생활수칙 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보여주시죠. 네, 당뇨병 예방 관리 5대 생활 수칙입니다. 적정 체중과 허리 둘레 유지하기, 규칙적인 운동과 신체 활동 늘리기, 또 균형 잡힌 식단과 골고루 제때 먹기, 좋은 생활 습관 기르기, 또 정기 검진을 통해서 위험인지 확인을 하기입니다. 네, 일단 한 번 걸리면 평생을 관리해야 하는 당뇨병. 건강한 생활 습관과 운동을 통해서 미리미리 예방할 수 있기를 기대해 봅니다. 지금까지 김병준 가천대 길병원 내분비내과 교수였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교수님. 감사합니다. 네, 다음 이 시간에는요. 탈모에 대한 모든 것을 알아보는 시간을 갖습니다. 탈모
산모와 관련해 궁금한 점이 있다면 KTV 라이브 유튜브 댓글이나 홈페이지 시청자 의견란에 남겨주시면 전문의와 함께 상세히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도 많은 기대 부탁드립니다.